비주얼이 끝내줍니다. 남자 주인공들이 꽃미남들이 아닐까. 진짜 강렬하거든요. 잊을 수 없어. 왜 나랑은 이렇게 다르지? 난 오징어인데.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선정한 영화는 한 편도 거를 게 없어요. 정말 재밌거든요. 믿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동남아시아 영화와 아시아 단편 영화를 담당하고 있는 박성호입니다. 극장에서 저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늘어났다는 거? 네, 농담 반 진담 반인데요. 더 친절한 프로그래머가 많이 보여지다 보니까 극장에서 관객분들이 알아보시고 안녕하세요, 유튜브에서 잘 봤어요, 이런 분들이 있는데 저는 처음에는 내가 아는 분들인가 하고 되게 당황했는데 그냥 모르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되게 작품 중에는 작년에 나나라는 영화를 틀었는데 국내 개봉을 했어요. 그 이후에. 그래서 되게 기분이 좋았고, 카밀라 안디니 감독님이 올해는 남편 이파 이스판샤 감독님이랑 굉장히 재미난 시가렛 걸이라는 온스크린 섹션 작품으로 부산을 또 옵니다. 매년이 성과고요. 매년 이 말씀 드리는 것 같은데 역대급으로 재미난 영화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올해도 큰 성과 기대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일들이 있어서 기억이 잘 안 나요. 진짜 매일매일 너무 많은 에피소드가 있어서 작년이 부산국제영화제 역대 최대로 동남아시아 게스트들이 많이 왔거든요. 270명 정도 오셨어요. 근데 올해는 작년보다 더 와서 300명이 넘을 것 같아요. 거의 저는 확신합니다. 올해 부산국제영화제 인도네시아 영화의 르네상스라는 특별 기획 프로그램을 하는데요. 인도네시아 정부 장관님을 칸 영화제 출장 때 만났어요. 그래서 미팅을 했거든요. 소개팅은 아니었고 10년 전만 하더라도 인도네시아의 자국 영화 점유율이 한 10%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 50%가 넘거든요. 인도네시아 정부도 문화예술을 육성하는 그런 정책의 대변환이 좀 감지가 되더라고요.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필리핀이나 싱가포르, 태국 중요한 분들은 대부분 오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일단 주인공들의 나이대만 보더라도 10대부터 90대까지 되게 다양하고요. 장르도 비교적 다양한 것 같아요. 호러 영화도 있고 드라마도 있고 로맨스도 있고 로드무비도 있고 또 시각적으로 되게 아름다운 영화들도 있어서 취향대로 이제 고르시면 되는데, 제가 연애를 책으로 배워서 연애 잼민인데 내 얘기를 하지. 어쨌든 간에 젊었을 때 연애할 때는 꼭 자기 스타일만 사귀어보지 말고 아닌 사람이랑도 한 번씩 사귀어봐라. 그래야 자기를 알 수가 있다. 이야기가 있잖아요. 내가 평상시에 잘 안 보던 취향의 영화들도 영화제에서 보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사실 동남아시아 영화가 올해도 굉장히 성과가 좋았어요. 전 세계적으로 작품 수가 많다 보니까 이미 검증된 안전한 선택을 할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 관객분들에게 소개되지 않은 작품들을 또 많이 갖고 왔거든요. 단편 영화들도 많이 왔거든요. 그 아시아 단편 경쟁도 있고 인도네시아 특별전 단편 묶음도 있어요. 일단 단편 자체가 굉장히 그 단편의 맛을 잘 살린 좋은 작품들이 왔고 정말 엄선을 했습니다. 진짜 고생 많이 했어요. 최고의 작품들을 월드 프리미어로 즐기시면 되고, 인도네시아 특별전에 온 단편 감독들은 전부 다 장편 영화를 준비하고 있는 감독이기 때문에 앞으로 인도네시아의 신인 감독들, 뜰 감독들을 미리 보고 싶다 그러면은 인도네시아 특별전 단편 모음을 보시면 됩니다. 그 사라라는 이스마일 바스베스 감독님 영화가 오는데, 이 작품은 M2F라고 하죠. 그러니까 남자였다가 수술을 해서 여자가 된 그런 이제 트랜스젠더가 주인공이신데 되게 성공적인 커리어 우먼이고 도시에서 생활하고 있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면서 그 시골의 고향으로 내려와요. 그 마을 사람들이 그렇게 달갑지 않아 해요. 그러니까 막 환영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마을에서 이렇게 똑똑한 아이가 도시에 가서 성공했다 그러면 약간 뿌듯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되게 냉랭하고 없는 사람인 척 은따 왕따를 시킨단 말이에요. 그 와중에 엄마도 기억상실증까지 걸려가지고 자식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트랜스젠더가 굉장히 내적 갈등을 겪다가 그 자기 과거의 그 남자 옷을 다시 입고 엄마를 이렇게 간호를 해요. 그러니까 엄마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와, 우리 아들 왔네 이러면서. 되게 감정이 복잡할 것 같은데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고민도 있구나.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는 서로 다 같이 좀 공동체로서 재밌게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만드는 영화였고요. 솔리드
by the Sea, Sally's by the Seashore라는 영화는 레즈비언 약간 썸 타는 그런 이야기가 들어가 있거든요. 배경은 아름다운 태국 남부의 해변가 마을인데 되게 발랄한 자유로운 영혼의 도시에서 온 아티스트, 또 그 아티스트의 숙박을 도와주는 여주인공이 처음에는 뭐 약간 뻘쭘뻘쭘했다가 서로 너무 다르니까 또 호감을 느끼고 예쁘게 데이트를 하는데 아무래도 사회적인 어떤 주변에서 시선이나 이런 게 이렇게 호락호락하진 않잖아요. 점점 이제 환상을 많이 해요. 근데 환상과 현실과 영화적으로도 모호하게 되면서 이게 현실인가? 환상인가?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맛도 이 영화에서 느끼실 수 있고 그래서 되게 재밌게 본 거고요. 도이보이도 비주얼이 끝내줍니다. 일단은 남자 주인공들이 제일 꽃미남들이 아닐까 약간 뿌듯해하고 있어요. 제가 연출한 건 아니지만 호스트바에서 일하는 남자가 주인공인데 남자 손님들도 이제 상대를 하고 그러는데 본인은 또 이성애자인 거예요. 그래서 여자친구도 있어요. 호스트에 대한 이야기인가 보다 라고만 생각할 게 아니라 또 더 깊게 들어가는 단계가 있는데 뭐냐면 이 호스트가 일하는 곳이 치앙마이인데요. 국경을 미얀마랑 맞대고 있어요. 요즘에는 이제 태국에는 그 미등록 외국인이라고 하죠. 제일 많은 숫자가 미얀마거든요. 이 친구는 직업적으로도 보호받지 못하는 그런 구조에 있는데 신분적으로 더 불안정한 상태인 거죠. 왜냐하면 자기는 정식 취업 비자를 받아서 태국에 온 게 아니라 불법으로 국경을 넘어서 왔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진행되는 이야기인데 일단 포스터 보시면은 제가 보기엔 이것도 뭐 따로 제가 홍보 안 해도 잘 팔릴 것 같아요. 워낙 주인공들이 매력적이라서. 시가렛 걸 같은 경우에는 여자 주인공의 집안이 단해 수공업처럼 담배를 만드는 그런 공장의 딸인 거예요. 아빠는 그냥 좋은 데 시집가서 현모양처로 살길 바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그런 걸 원치 않아요. 나는 어떻게 해서든 꿈을 이루고 싶어 하는데 그 꿈이 뭐냐면 한 번 피면 절대 잊을 수 없는 맛의 담배를 만드는 게 이분의 꿈이에요. 그런 과정들이 드러나는 재미난 드라마고요. 그리고 이미 보신 분들이 많을 걸로 예상되지만 놓치신 분들도 많을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갖고 온 영화 임패티고어입니다. 2019년 그 해에 전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호러 영화 중에 하나로 꼽히는 영화거든요. 진짜 저는 호러 영화를 정말 잘 못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되게 재밌게 봤던 그런 영화고요. 일단 여주인공이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내가 저주에 빠진 건지 아니면 내가 그들에게 저주를 씌인 건지 스스로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조코 아나르 감독님도 직접 오시거든요. 관객과의 대화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꼭 오셔서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제가 굉장히 사랑하는 감독님이신데 요세방기 노엔 감독님의 가스퍼의 24시간 약간 SF거든요. 지금부터 한 10년 정도 뒤에 인도네시아를 다루고 있는데 주인공도 되게 매력적이고 여배우분들도 되게 캐스팅을 잘 됐어요. 되게 유명한 배우님들이 오시기 때문에 기대하셔도 좋다라는 말씀드리고 알리토판이란 영화도 약간 건달 같은 하지만 착한 남자 그런 남성을 그린 영화라서 흥미롭고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에 관해 말할 때 말하지 않는 것들이라는 영화인데요. 장애인 10대 들이 주인공이거든요. 장애인 학생들의 성장 과정과 풋풋한 사랑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떠나가면서 되게 교훈적이기도 하지만 되게 또 감동적이기도 해요. 그래서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치아썸 감독님의 지금 오아시스라는 작품이 있어요. 이 작품은 분위기를 잘 파악을 해야 되는 영화인데 왜냐하면 영화 촬영의 대부분이 한정된 장소에서 촬영을 했어요. 아파트 단지, 건물과 아파트 상가 건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보여주는데 어린 소녀가 있고 중년의 엄마가 있는데 좀 이상해요. 처음에는 이렇게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인사도 안 하고 지나갔다가 비상구 계단 뭐 이런 데서는 친근하게 대화를 하거든요. 금방 아시겠지만 엄마와 딸이거든요. 엄마와 딸인데 왜 이 두 사람은 엄마와 딸인 걸 밝히지 못하고 이렇게 몰래 만나야 되는지, 그 엄마는 왜 이렇게 일을 많이 해야 되는지, 뭐 그런 것들의 이제 비밀이 드러나는 영화인데 그런 것들을 감안하시고 보면은 영화가 다르게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10년 미얀마라는 영화인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10년 시리즈가 있어요. 처음에는 홍콩에서 시작됐다가 일본, 대만, 태국 뭐 이렇게 이어졌던 10년 시리즈를 이번에는 미얀마에서 만들었습니다. 5명의 미얀마 감독들이 옴니버스 형식으로 만들었어요. 그 10년 시리즈를 봐오셨던 분이라면 이 작품들도 비교해 볼 수도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지금 미얀마 사람들은 10년 뒤의 미얀마의 모습을 이런 식으로 상상을 하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느낄 수 있는 일상적인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좀 대사들에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평범한 것 같으면서도 되게 긴장되는
돼 있는 상태거든요. 아직까지도 뭐 약간 사회적인 불안감이나 내가 원하는 꿈을 펼치기가 힘든 상황, 좌절되는 상황,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대사들이 되게 밀도가 깊고 진실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사이더 옐로우 코콘 쉘이라는 팜티에난 베트남 감독님의 깐느 영화제 작품이 있어요. 진짜 비주얼적으로는 정말 아름답고 놀랍게 구도와 카메라의 움직임 뭐 이런 것들이 정말 세련되고 멋있다라는 느낌 들었고요. 예전에 트라나논 감독님 이후에 아시아에서도 10년 넘게 받지 못한 상이었는데 그걸 받은 작품이라서 좀 믿고 보시면 되는데요. 5분, 10분 정도 굉장히 길게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그런 롱 테이크가 있어요. 일단 그 롱 테이크 자체도 되게 힘있게 잘 만들었다. 어떻게 이렇게 군더더기 없이 만들었을까 싶은데 또 한 작품이 더 있는데요. 모리슨이라고 영상미에 워낙 유명하신 감독님인데 그 만타레이 작품이 실외 장면들, 약간 숲이나 해변 이런 것들이 좀 아름답게 묘사됐다면 모리슨 같은 경우에는 실내, 세트 장면, 약간 미술적인 구도 이런 것들에 대한 영화거든요. 시각적으로 굉장히 흥미롭고 조명이나 어떤 구도나 이런 것들 위주로 이제 감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최연소 주인공 같은 경우에는 에드윈 감독님의 불건전한 연애라는 작품인데 부정적인 측면의 연애를 보여주기는 해요.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한테 좀 집착하거든요. 상황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또 자기를 발견하는가 10대들의 주인공인 영화인데 이거 완전 대비되는 영화가 있어요. 자바섬으로의 순례라는 영화가 있는데 90대 할머니가 주인공인데요. 별로 표정의 변화도 많지 않으세요. 이렇게 뭐 활짝 웃거나 이런 것도 아닌데 이분이 바닷가를 보고 있는 시선, 얼굴 클로즈업 이런 거 했을 때 완전 쿵 하고 심장이 멈출 것 같은 강렬한 에너지가 느껴졌는데요. 인도네시아의 근현대사의 그 우여곡절들을 겪으신 거예요. 남편이 좀 젊은 시절에 쿠데타 뭐 이런 거에 연루돼서 징집된 이후에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 혼자 사신 거죠. 남편이 어딘가에 묻혀 있을 것이다. 나의 마지막 생의 소원은 남편 옆에 묻히는 거다. 그래서 길을 떠나요. 그러니까 로드무비 형식을 갖고 있어요. 그 과정을 한 컷 한 컷 되게 힘이 있었거든요. 저에게. 여러분들도 그 힘을 좀 같이 느껴보시라고 자바사무라의 순례 또 추천드립니다. 라부디아즈 감독님의 호숫가의 깊은 진실, 복수심에 불타고 사회 불만이 많고 이런 캐릭터가 나오는데 에르메스라는 주인공 캐릭터가 진짜 강렬하거든요. 잊을 수 없어. 전작을 이제 작년에 부산에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두 경찰이 주인공이었거든요. 그 중에 나이 든 경찰이 젊은 과정에 나오는 게 이번 올해 영화 약간 프리퀄처럼 촉망받는 유능한 경찰관 수사관이었던 사람이 어떤 과정을 겪어가면서 부패의 끝판왕이 되는지 보여주는 영화고요. 브리안테 멘도자 감독님의 모로라는 영화를 갖고 왔거든요. 필리핀은 카톨릭교가 제일 주류인 그런 국가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무슬림 소수민족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부분이 모로인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두 형제가 나오는데 동생은 되게 논팽이에 노름에 빠져있고 막 형은 좀 성실한 캐릭터라서 두 캐릭터가 되게 충돌하거든요. 거의 막 죽일 듯이 충돌을 해요. 이 두 형제가 딱 하나로 뜻을 모아요. 그 모으게 된 게 필리핀 정부군이 이 지역에 작전을 펼치면서 둘이 같이 총을 들고 정부군에 맞선 그런 게 되는데 한 명 한 명의 캐릭터들이 좀 강렬하고 상황도 좀 약간 비극적이고 브리안테 멘도자 감독님의 매운맛이 돌아왔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강렬하지만 또 사회적인 메시지도 담고 있는 그 롯데섬의 여자들, 롯데섬이라는 데는 인도네시아에서도 최남단의 굉장히 외진 곳이래요. 가장 또 여성 인권이 밑바닥인 곳이래요. 영화 시작 자체가 남편이 죽어요. 또 엄마가 뭐 시장에서 막 이런 음식들을 또 준비하기 위해서 장례 절차에 필요한 그런 과정에서 또 성추행을 당해요. 또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그 고통의 과정을 겪다가 결론적으로는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닌데 어떻게든 이제 여자들이 싸워야겠다라는 그런 공동체를 형성하는 쪽으로 영화가 흘러갔는데 그 캐릭터들도 강렬하고 사회적인 메시지도 있는 그런 영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관객이었을 때는 제일 재밌었던 게 감독님들 사인 받으러 다니는 거였거든요. 제가 부산영화제 1회 때인가 2회 때인가 관근붕 감독님을 영화 극장 앞에서 뵌 거예요. 우연히. 딱 가서 사인을 받으니까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나를 알아봤냐고. 근데 막상 이제 부산영화제 스태프가 되다 보니까 감독님들이랑 사인이나 셀카 찍는 거는 왠지 되게
프로페셔널하지 않아 보일까 봐 못하고 있어요 사실은 지금은. 근데 관객분들은 마음껏 그런 것들을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프로그래머로서 느끼는 가장 큰 딜레마는? 이라는 질문은요, 프로그래머라고 하면은 영화를 선정하는 직업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영화를 떨어뜨리는 직업이라는 말이 더 정확한 표현인 게, 단편 영화가 1,400편 정도가 출품을 했어요. 그 중에 8편만 선정이 됐단 말이에요. 떨어지는 사람들 얼마나 실망하고 가슴 아프고 제가 믿겠어요. 그래서 그게 제일 딜레마예요. 결말을 포함하는 영화 요약 유튜브에 대한 생각? 보통 이제 결말을 포함합니다 그러면은 자막으로 보여주거든요. 지금부터는 스포일러입니다라고. 그거를 내가 끊느냐 안 보느냐 내가 선택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보고 싶은 영화, 이거 언젠간 이걸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유튜브 안 찾아봐요. 극장에 가서 바로 보지. 영화 한 편을 만들기 위해서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들이 수만, 수십만 시간의 공을 들여서 만들어낸 거잖아요. 왜 그들은 영화를 만들까? 왜 우리는 영화를 보는가? 영화를 보는 행동이란 무엇인가?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같이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어요.